그 전체적인 각각의 사업의 운영에 대한 내용 중에 앞서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자문위원, 평가위원, 업체 선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네. 중복위원 중에 동서울대학교에 소속된 홍모 씨가 22년 사업단 전체 컨설팅, 그리고 22년 농경문화예술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그리고 23년 사업단 전체 자문위원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송정보대에 소속된 김모 씨, 네네. 또 역시 이제 홍모 씨와 함께 22년 사업단 전체 컨설팅, 그리고 22년 농경문화예술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그리고 23년 사업단 전체 자문위원 등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모 연구소의 박모 씨의 경우에는 22년 사업단 전체 컨설팅, 그리고 23년 SNS 홍보 마케팅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중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모 법무법인의 백모 씨의 경우에는 23년 사업단 전체 자문위원, 그리고 23년 SNS 홍보 마케팅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등으로 이제 중복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중복된 위원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고 없이 그 자체에서 선정된 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저희가 그 자문위원을 올해 1월에 제가 구성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더 보다 이제 완성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이렇게 저희가 자문위원을 1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좀 자문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이 좀 이제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지금까지 이제 1회만 진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첫 해 시작 단계에서는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이제 잘 아는 전문가를 저희가 모신 거니까요. 네네네. 그렇다고 해도 2회차나 타 사업의 업체 선정까지 위원들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향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1회 작년에 자문위원과 올해의 자문위원이 동일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하기 전에 1회 때도 제가 농경문화예술제 때 현장 자문위원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이고요. 저도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1회 때 이제 현장 평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2회 때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분이 이제 1회 때 아무래도 현장을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세명대에게 지역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명대에 부탁을 드렸고, 올해는 수도권에 그래도 전문가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다양한 의견에서 채널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회 때 왔던 분을 대상으로다가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된 위원들 중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기본으로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중복된 평가위원들이 참여해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선정된 업체 중에 K 업체의 경우에는 1회 농경문화예술제에서 행사 운영 용역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경우에는 중복 계약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맞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선정된 업체 중에 M 업체의 경우에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22년 서포터즈 사업에서 1,800만 원 수의 계약으로 용역 수행했고, 수행을 했는데 이게 단장님이 섭외한 업체인가요? 저도 추천을 받아서 진행된 업체입니다. 이 이후에 22년에 동일한 연도에 1,800만 원 수의 계약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복된 위원들이 포함된 위원들이 평가에서 용역을 수행을 또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K 업체의 하청업체로 계약해서 1회 농경문화예술제 6,900만 원 용역을 또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중복된 그 앞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두 분의 위원이 평가에서 이루어진 23년 SNS 홍보 마케팅 사업에는 용역 5,480만 원을 또 계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각각의 건으로 제가 뭐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과업은 작년에 처음에 이제 그 진행을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에 의해서 업체에게 부탁을 좀 한 사례가 있고요. 올해는 뭐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를 해서 올해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회차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게 된 업체를 추천받아서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인 걸로 그 이해가 다음에는 되는데. 저희는 제안서 평가를 그 나라 장터를 통해서 그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SNS 마케팅이 그 올해 그 사업이 6천만 원으로 제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8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하는 게 저희 그 사업단은 기본 계획에 준거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포터즈를 제가 5월 달 이후에 이 지역에서 지금 일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좀 하반기에만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포터즈 구성하고 이제 진행하느냐고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1년간의 같은 과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작년에 이제 그 분기만 진행했던 이러한 사업을 올해는 이제 4분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이제 배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예산 배정이 이제 9월 6일 날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 배정에 따른 이런 그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6개 업체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과업에. 예. 그래서 전장님, 제안서 평가 전장님 말씀처럼 경쟁해서 한 거고 네네네. 평가위원이 선정한 거다 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지금 언급한 그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복된 위원들이 선정한 M 업체처럼 그 다른 수의 계약하는 업체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살펴봤더니 이제 대부분 물품이 아닌 용역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네. 물품과 용역 예, 수의 계약의 내용 자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거는 물품을 제가 구매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사 용역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의 계약한 업체들의 저는 지역을 또 살펴보게 됐습니다. 봤더니 이제 K 업체의 경우에는 서울시고 M 업체의 경우에도 서울시고 그리고 H 업체의 경우에는 대전시 뭐 이렇게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나 해당 물품을 당 업체만 생산할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이 지적 재산권이 있거나 혹은 반드시 해당 업체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수의 계약. 확인하고 제가 또 추후에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이게 물품의 경우에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타 지역에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밖에 못 할 거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용역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의 경우에도 그 제가 아는 뭐 그런 선에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업체의 이제 그 견적을 받아서 가장 합당한 이제 타당한 그런 견적을 토대로다가 그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견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역시도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관광과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네,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굳이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한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가격 경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지만 더 알아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요 말씀까지 이어서 쭉 내려오는 이유는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권고를 알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그래서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다른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복돼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위원들로 구성돼서 업체가 선정돼서 또 다른 사업에 중복된 계약을 했다는 점, 그리고 수의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점을 두고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또 궁금한 점이 또 생겼습니다. 아까 앞서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2회 농경문화예술제 평가연구 용역을 맡은 곳이 어딘가요? 올해는 동서울대학교입니다. 네, 책임연구원은요? 네, 홍규성 교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그 제가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위원 중에 중복된 위원 중에 한 명이 맞는 거죠? 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에는 그 정결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결권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는 예, 재단의 그 예, 규정이 좀 변화하는 바람에 네. 예, 그래서 정결권자인 단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문위원, 평가위원,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까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별도의 문제로 저는 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예,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호간의 이런 협의에 의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모신 그런 위원님들이고요. 평가위원은 전적으로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직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저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돼서 각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개의 이런 과업이 진행이 되는데도 두 연구원, 두 대리들이 이제 그 과업을 7개씩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과업도 있고 과업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업도 있습니다. 근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모집을 하는 그 평가위원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평가위원들을 3배수를 제가 그 지정을 하고 그 담당자는 업체로부터의 평가위원에 대한 그 추첨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일날 연락을 드려서 평가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평가위원회 경우에는 네네. 그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평가위원들을 그렇게 선정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도 중복된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에 있어서도 정량과 정성으로 나눴을 때 정성적인 평가에 고의점을 준 그 부분들이 또 중복된 위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뭐 전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위원이 선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평가위원을 뭐 구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 평가위원회에 먼저 접수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추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자문위원회는 제가 이제 추천했습니다. 올해 1월에 구성했던 5분의 자문위원회는 추천을 했는데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는 자문위원과 평가위원과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중복되는 게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구성이 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올해 저희가 6건의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들이 한 과업당 7명씩 평가위원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복된 위원들이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 연구 용역 책임 연구원으로 용역 계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예, 별도로 제가 요청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역의 용역 업체가 특별한 지적 재산권도 없이 용역에 대한 사업을 계약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보고 그리고 또 수의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업체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실무적인 부분이니까요. 네네.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세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그 농경문화예술제 건입니다. 22년 1회 농경문화예술제의 농협업체가 어디인가요? 1회 네. 예, 1회는 KBS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했나요? 아, 그 제안서에 참여했던 업체 네. 총 4군데로 제가 아니요, 알고 제안서 있고요. 말고 저희가 지금 개폐막식과 본행사 운영 두 가지로 나뉜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KBS와 MBC 충북이 개폐막식을 맡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정산 서류에도 세부 지출의 그 상세 목록에도 내용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 내역서와 그리고 용역의 하청업체가 제출한 일부 세부 견정서, 예,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 기반으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본 행사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개폐막식에 포함이 되나요? 오징어 게임은 폐막식의 프로그램에 포함이 됐습니다. 폐막식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본행사 운영을 담당한 KBS 미디어에도 동일한 행사로 지급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출한 서류에 그 K 업체의 그 하청 업체인 맹모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상세 내역과 선급금 사용 내역서의 내용 계략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 해당 업체가 오징어 게임에 1천만 원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M 업체의 경우에는 MBC 충북의 경우에는 개폐막식 공연으로 그 진행했던 오징어 게임과 그 K 업체에 하청을 준 맹모 업체가 수행한 그 용역에도 이제 중복돼서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두 개 차이가 있나요? 오징어 게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그 예산적인 부분들이 사실 그 원래는 MBC 충북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MBC 충북에서 그때 뭐 기억을 제가 다시 되돌려 보면 그때 당시 MBC 충북에서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그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 KBS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서 뭐 흔쾌히 그렇게 지원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예산을 사용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게 절차에 맞게 해서 나갔을 텐데 예산 변경에 대한 그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내역이 있나요? 혹시 이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그게 일단 먼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또 그 K 업체는 완료서가 없고 그리고 하청 업체인 맹모 업체나 A 업체 역시도 완료서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 완료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지 이제 그 돈이 지급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자 세금 계산서 일식 형태로만 있더라고요. 요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증빙할 수 그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미 그 시청에 있는 주무부서 관광과가 견적서와 지출 일자가 맞지 않다라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적을 받고 난 뒤에 그 어떻게 조치가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부분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봤더니 이제 보완을 했지만 시기가 지난 바람에 그 부분은 차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제대로 해 놓는 걸로 정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그게 지적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게 그거에 따라서 올해 그 저는 다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번에 걸친 이제 제가 요청을 이제 계속 드렸는데 그 수정된 자료나 2023년에서 알 수 있는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에는 결국에는 그 해당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들의 서류에 대해서 혹시 그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네,
현장에 오셔서 이제 요청을 해주신 그런 자료가 사실 뭐 제가 이제 조금 소통이 오류가 나서 제가 뭐 다시 이제 그 자료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요청하신 그 자료는 아직 지금 올해 정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금이 지급된 내역에 있어서는 그 성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서요. 네네. 그래서 성금 이제 계획서는 제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일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라 네네네. 그걸 이제 세부로 풀어 있는 사용 계획서를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도 그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그 홍보비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22년에는 M 업체에서 1,300만 원, 23년에는 B 업체에서 성금 사용 계획서에 1천만 원 홍보비로 이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단 자체 운영비에서 농경문화예술제에 22년 1,600만 원, 23년 1,660만 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사용했습니다. 네네. 요거 차이가 뭔가요? 22년에 M 업체에서 사용한 홍보비는 TV 스팟 광고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 저희가 그 농경문화예술제라는 그 예산이 축제를 그 개최하기에는 뭐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정상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그래서 저희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진행되는 홍보비는 브로셔라든지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적인 부분들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를 작년부터 대신 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B 업체에서 진행한 부분은 MBC 충북을 통한 그 TV 스팟 광고가 나가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도 저희 사업비의 홍보비를 운영비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그 홍보비를 두 개로 나눠서 중복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미식관광 피크닉 사업입니다. 그 앞서 22년에는 이미 피크닉 세트를 1천만 원 구매해서 그리고 당시 그 1회 농경문화예술제에서는 이제 운영비 중에 부스비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했던 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23년에는 그런 이유로 이제 별도 사업을 빼서 운영한 걸로 보이는데 이건 맞나요? 네, 작년에 저희가 농경문화예술제 했을 때 뭐 그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뭐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피크닉 존 운영하고 보이는 라디오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시적으로 좀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식관광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뭐 문체부하고도 그런 조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반영이 늦어짐에 따라서 원래 3월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9월 6일 날 이제 대행사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 한 10회에 걸쳐서 그냥 행사적인 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8회차까지 저는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남은 2회차가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날씨적인 여건이 가장 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늦게 이제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최대한 빨리 뭐 추석 기간 전부터 운영을 해서 농경문화예술제를 그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경문화예술제 이후에 또 2회를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농경문화예술제를 끝으로 이렇게 과업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선급금으로 5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것도 예산이 늦게 들여서 사전에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선급금 5천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건가요? 대략적으로요. 선급금 5천만 원은 그 사용 내역서의 그 반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정산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급금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가 돼야 저희가 잔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확인 중에 있고 2회가 그 치러지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대행사 측하고의 그 환수 비용, 반납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정산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성급금 지급할 때 제출하는 성금 사용 계획서 네네. 이거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금이 나갈 때 선금이 나갈 때 네, 어떻게 진행을 대행 하시는지. 업체에서 70%까지 선급금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대행사에서 70%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계약 그 서류에 계약 금액의 70%에 대한 부분들을 대행사에서 선급금을 요청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청할 때 그 해당 그 업체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그 선급금 사용 내역서하고 지역개발 공채하고 채권 등 뭐 여러 가지 사용 내역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 서류적인 계-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주로 그 서류적인 부분들은 챙기다 보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실무와 관련돼서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성급금 사용 내역서의 일부 내역에 한 줄씩 한 줄씩 써 있는 내용들에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플랫폼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지금 반환 예정입니다. 그럼 담당자도 당연히 없겠네요. 담당자가 없겠네요. 이 플랫폼과 관련된. 그거는 좀 대행사에서 플랫폼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랫폼을 처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예산안에 넣어놨던 것은 올해 3월부터 이제 그 주기적으로 주말마다 운영하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그 홍보 플랫폼입니다. 예약 플랫폼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0회를 단기간 내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약 플랫폼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비용은 반환하는 걸로 업체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9월 6일에 예산이 내려옴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한 게 9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예술제 때까지가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동안에 지금 저희가 계약 그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10회를 주말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예정에 따르면 근데 이제 8회만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세부건별 사용 내역서나 사진 대지들을 받아서 지금 그 정산 중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세 번째로 팸투어와 서포터즈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올해에는 팸투어의 신문 기자나 인플루언서 이렇게 다양한 직군을 모집해서 운영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팸투어 운영을 하는 취지가 뭔가요? 햄프는 이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22년에 팸투어는 총 2회차를 계획했고 실제 운영은 3회로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22년에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 계획에는 2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예산에 대한 이견금이 어느 정도 남아서 예산을 그 마케팅 예산을 다시 모아서 12월 달에 그 팸투어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회차 마지막에 참여했던 인원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네네. 그 앞서 중복된 위원으로 설명한 그 위원분과 그리고 이 위원분들이 이제 일부 포함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계속 이렇게 중복 참여시키는 이유가 뭔지가 또 궁금합니다. 저는 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뭐 제천이라고 하는 이 그 특징성, 그리고 의림지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이런 그 특징성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는 게 제 가장 큰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19개 기관에서 참여를 했고요. 그 제가 기억으로는 뭐 1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전국 대학에서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물론 뭐 저도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 또한 뭐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자문이라든지 더 좋은 이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분들을 모셔서 다 관광과 관련된 그 분들을 모셔서 제천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회차 뭐 이렇게 중복이 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더 다양한 위원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금방 부분, 예, 말씀하셨던 네. 취지라면요. 그래서 요것도 이때 또 찾아봤더니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 경우에도 채용 전에 22년 팸투어 1회차랑 3회차 이렇게 중복 참여했고요. 그리고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박모 씨도 22년에 3회차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한 사람도 금방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복된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선정된 인원으로 보기에는 궁금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원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한 다양성의 이유였다면 네네.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의원님께서 자꾸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그 요청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선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을 공개 모집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또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사항도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 그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모든 대상들에게. 단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지 제가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팸투어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의미로다가 저는 최대한 작년 12월에 팸투어를 개최할 때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그 관광 전문가들이 제천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인원이 중복돼도 상관없다. 팸투어에 대한 부분들은 중복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건가요? 팸투어에 대한 중복 인원은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팸투어를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 현재는 네네. 직원이고요. 1차 팸투어에서 식비와 간식비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11만 2천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1차 팸투어에서 교통비로 15만 9천 원 지급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관광가에서 이제 지적한 내용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2차 팸투어에서 출장 여비와 시간 외 수당처럼 팸투어 성격상 단체로 이제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간식비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옳지 않은 지출 내역으로 저는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지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장님도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결권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 결제 서류를 통해서 재단으로 올리셨죠? 재단으로 올려서 결제를 받고 진행을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포터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2년 서포터즈의 현재 그 23년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가 부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네, 작년에 제가 요청을 해서 그런데 콘텐츠 게시글은 영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서포터즈의 단장으로 지정된 반목 씨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게시글이 영건인데 두 분 다 활동비를 지급받으셨어요. 그리고 반면에 24개의 게시글을 올린 사람도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활동비 지급 기준은 뭔가요? 그 단장하고 부단장 그리고 서포터즈에 대한 부분들의 역할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서포터즈 구성이 사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관내와 관외로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대학생들이 지역 내에 있는 전국적인 대학생들이 조금 참여가 좀 많이 이루어져서 대학생 서포터즈까지 해서 3개의 분류로다가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단장으로서는
그 관 내에 있는 서포터즈들을 관리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고요. 단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상징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연예인을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서포터즈 중에 단장이 연예인으로 맡은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무보수로 그 진행을 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소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직책에 대한 부분들로 활동비를 좀 지급한 걸로 동일하게 그렇게 5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콘텐츠 게시가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서포터즈에 대한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역할이 다 다른 것대로 지급이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럼 기준이 명확한 거네요. 네, 거기는 직책에 대한 그걸로 지급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내 서포터즈단을 그 관리하고 그 관리자로서의 그러면은 활동비를 지급받은 거다. 네네, 부단장으로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포터즈 용역을 맡은 업체가 네네. 22년 그 M업체, 23년 M업체 각각 1,800만 원, 5,800만 원 둘 다 동일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 사업들에서도 중복해서 계약하고 있는 M업체가 맞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설명한 중복된 위원이 참여해서 선정한 업체가 맞는 거네요. 그 22년, 23년에 대한 업체는 동일 업체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총 3년간 12억을 사용하는 그 사업단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그 23년 인사 채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요? 네. 네네. 그 22년 근로하던 2명이 퇴사하면서 23년 2명을 신규 채용한 걸로 보입니다. 공모단에서 직접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한 건가요? 공모단에서는 전혀 채용하는데 그 영향을 미친 게 하나도 없고요. 부서에서 100%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두 분 중에 박모 씨 채용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건데 네. 그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그 당초 그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1차 공고를 통해서 인력 채용을 위한 그 서류 심사를 했고 당시 그 박모 씨는 원서를 제출했지만 경력에 대해서 인정 범위 기간이 아닌 이유로 불합격 처리가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그럼 해당 내용은 이제 부서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복무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앞서 22년 팸투어와 서포터즈에 참여한 이모 씨가 23년에는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모 씨의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소속된 계획 공모 사업단처럼 함께 운영되고 있는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진행한 업체 선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신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 이모 씨가 그 르네상스 사업단에 네네. 거기서 진행한 업체 선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네. 이게 맞나요? 알고 계신가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5월 31일 날에 계획공모단 이모 씨가 르네상스 사업단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네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알고 계셨다고 하시니까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뭐 이제 르네상스 사업단에 대한 사업 평가를 진행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에게 먼저 그 의뢰가 왔습니다. 르네상스 사업단 단장님께서 의뢰가 와서 제가 이제 스케줄상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학위를 갖고 있는 동일한 뭐 그 기준의 그 여건이 되는 분을 제가 추천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려서 그렇게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도 이제 제안서를 아마 평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21명의 인재풀로 넣겠다라고 해서 지원 그렇게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무엇에 대한 제안서 평가인지는 저는 거기 참여를 안 해서 그거는 네. 그래서 5월 31일 날에 그 출장계를 제출한 거를 이제 문화재단으로부터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그 출장 내용에는 디지털 앱 개발 등 그 계획 공모 사업단의 내용으로 출장 계획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단장님 정결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이모 씨는 르네상스 사업단으로부터 수당 18만 원도 수령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여기 단장님도 같은 날에 같은 시간과 내용으로 출장계를 제출한 걸로 확인했는데 요거 어떻게 된 건지 그 과업을 수행하러 같이 출장을 간 건지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출장을 올려놓고 그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뭐 그 친구가 가게 돼서 저는 그쪽으로 진행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친구는 그 평가위원회로 그 진행이 되는데 그 출장계를 이제 번복하지 못한 거는 제 그러면 출장계는 수정을 하실 건가요? 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에 대한 그 복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2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3년에서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7월 그 문화재단으로부터 그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로서 외부의 그 평가라든지 이런 자문적인 부분들을 뭐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참여 요청이 오게 되면 저도 참여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 업무라든지 그러니까 관광과 관련된 이러한 그 자문이라든지 평가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내고선 제가 참여를 하는데 양쪽에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양쪽에서 이제 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자문으로 참여를 할 때는 출장비를 받지 않고선 자문료만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그 사회에 걸쳐서 계속 지속 사회가 맞죠? 4번. 네, 뭐 사회 주말 포함하면은 5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무 규정의 내용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맞나요?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그거는 하신 건가요? 재단에서는 뭐 관광과 관련된 뭐 이거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부분인데 뭐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저는 업무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서 그렇게 출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조치가 취해진 건 없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하고의 그 의견이 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저희 그 소관 부서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 뭐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사업 공모단이 제천시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사업은 의림지에 대한 그 낙후된 이런 관광지를 사실 그 리뉴얼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시금 이제 그 관광 활성지로 그 도약하는 이러한 사업을 이끌어내는 사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업 중에 제천시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케팅적인 부분들, 프로그램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올해 농경문화예술제 때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캐치프레이즈로 밀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2000년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미소를 런칭할 때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더 그 의림지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사업단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전문가로서.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쭉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략적으로 얘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아직까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오늘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교육 쪽에서 많이 일을 했던 이런 사람으로서 미흡한 행정이라든지 미흡한 이러한 그 상황이 있다면은 최대한 그 보완 조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